오늘 은이 하루에 37% 빠졌습니다. 그런데 진짜 포인트는 은이 아닙니다. 시장이 케빈 워시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무엇부터 던졌는가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QLD TQQQ 하시는 분들한테는 교과서입니다. 레버리지는 상승장에서 천국을 보여주지만 촉매 안 하면 지옥문도 동시에 엽니다. 지금 장이 왜 껄끄럽게 밀렸는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사람들은 워시를 매파로 생각합니다. 금리 인하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이 한 문장이 위험자산에 바로 브레이크를 겁니다. 둘째, PPI가 예상보다 뜨겁게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도 높고 코어도 높습니다. 그러면 시장 머릿속은 이렇게 바뀝니다. 금리 인하 기대를 조금 접어야 하나? 그 순간부터 밸류에이션이 먼저 흔들립니다. 셋째, 레버리지로 쌓인 포지션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충격이 가장 빠르게 튀는 데가 귀금속 같은 레버리지 비중 높은 쪽입니다. 그래서 은이 폭락합니다. 여기서 대부분이 착각합니다. 은이 빠졌으니 안전자산이 무너졌다. 금이 빠졌으니 뭔가 큰일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방향을 놓칩니다. 이 장면은 안전자산의 본질 문제가 아니라 레버리지 포지션이 한 번에 청산될 때 시장이 어떤 속도로 움직이는지 보여주는 리플레이입니다. 즉 QLD TQQQ를 들고 계신 분들이 앞으로 반드시 겪을 장면을 오늘 은이 대신 보여준 겁니다. 그럼 왜 하필 워시라는 뉴스가 촉매가 됐을까요? 시장은 인물 그 자체보다 그 인물이 상징하는 정책의 결을 삽니다. 워시가 매파냐 비둘기냐 단순 이분법으로 보면 오늘의 변동성을 이해 못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워시는 돈 풀어서 수요를 밀어붙이는 방식에 회의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성으로 공급을 밀어내서 성장을 만드는 방식에는 오히려 열려있을 수 있습니다. 이 관점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AI는 바로 그 공급 쪽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QLD TQQQ 이야기가 곧장 붙습니다. 나스닥은 단순히 성장주 모험이 아닙니다. 생산성 혁명이 숫자로 찍히는 곳입니다. AI가 생산성을 올린다. 기업이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은 매출을 만든다. 그럼 마진이 올라간다. 그러면 주가가 간다. 여기까지는 다들 합니다. 근데 진짜 강한 시나리오는 그 다음입니다. 생산성이 공급을 밀어내면 물가 압력이 약해질 수 있다. 디스인플레가 같이 온다. 그러면 성장하면서도 금리를 내릴 수 있다. 이 조합이 나오면 어떤 자산이 제일 먼저 뛰냐? 나스닥입니다. 그리고 나스닥이 뛰면 QLD가 2배로 TQQQ가 3배로 그 파도를 증폭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두 개의 화면을 동시에 띄워놓고 있습니다. 하나는 PPI 같은 물가지표, 이게 뜨거우면 금리 인하가 밀릴 수 있다. 그래서 위험자산이 흔들립니다. 다른 하나는 AI와 생산성, 이게 현실이 되면 성장과 디스인플레가 공존할 수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위험자산에 다시 불이 붙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이 두 화면이 충돌하는 날입니다. 여기서 드러켄밀러 라인이 왜 자꾸 언급되냐? 이건 그냥 가십이 아닙니다. 시장은 사람을 통해 정책의 일관성을 판단합니다. 연준 의장과 재무 라인이 같은 세계관을 공유한다. 정책 공조가 매끄러울 수 있다. 그러면 시장은 불확실성 프리미엄을 조금 깎습니다. 불확실성이 내려가면 가장 먼저 살아나는 쪽이 어디냐? 성장주입니다. 그리고 성장주의 레버리지 버전이 뭐냐? QLD TQQQ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달콤한 얘기만 하면 여러분을 망칩니다. 오늘 은이 왜 폭락했는지 그 원리를 QLD TQQQ에 그대로 대입해야 합니다. 레버리지로 올라온 가격은 이유가 조금만 흔들려도 먼저 무너집니다. 가격이 올라서 사람들이 몰리고 레버리지까지 붙고 그 다음엔 촉매를 기다립니다. 촉매가 오면 상승이 아니라 청산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QLD TQQQ는 방향만 맞추면 끝. 이게 아니라 타이밍과 구조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생각은 이겁니다. 워시가 매파냐 아니냐에 올인하지 마십시오. 오늘 시장이 보여준 건 인물 뉴스 하나와 물가 지표 하나가 결합하면 레버리지 포지션은 순식간에 털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트렌드가 AI 생산성이라면 조정은 공포가 아니라 매수의 질서를 만들 기회가 됩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본론입니다. QLD TQQQ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입니다. 저는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진입은 레버리지 차트가 아니라 본주 차트로 잡으셔야 합니다. QQQ의 흐름이 살아있는지, 특히 단기 추세가 무너졌는지 먼저 보셔야 합니다. 많이들 TQQQ가 싸졌으니 산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순간 이미 QQQ가 추세를 깨고 있으면 TQQQ는 싸 보이는 게 아니라 더 싸질 준비를 하는 겁니다. 진입 기준은 단순하게 하셔도 됩니다. QQQ가 단기 평균선 위로 회복하고 눌림에서 거래가 정리되는지 그 다음에 QLD나 TQQQ를 붙이십시오. 둘째,
비중은 욕심이 아니라 생존으로 잡으셔야 합니다. 오늘 은이 왜 폭락했습니까? 레버리지 포지션이 한 번에 청산되는 순간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손이 묶입니다. QLD TQQQ는 내 판단이 맞아도 타이밍이 틀리면 계좌가 먼저 쓰러집니다. 그러니 비중은 내가 견딜 수 있는 변동성으로 역산하십시오. 하루 2% 빠지는 날이 힘들다. 그러면 3배는 하루 6%로 체감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멘탈이 아니라 규칙이 먼저 깨집니다. 규칙이 깨지는 순간 여러분은 시장이 아니라 감정이 매매합니다. 셋째, 매도는 목표가가 아니라 조건으로 하셔야 합니다. 레버리지 상품은 수익이 났을 때 일부를 떼어내서 방탄을 만들어야 합니다. 전고점 부근 혹은 이전 고점권에서 변동성이 커질 때 일부를 덜어내서 현금 또는 방어 자산으로 옮기면 다음 조정이 왔을 때 같은 종목을 더 좋은 자리에서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이걸 못하면 어떻게 되냐? 올라갈 땐 내 계좌가 천재 같고 한번 꺾이면 전부 다 반납합니다. 레버리지의 본질은 수익의 크기가 아니라 수익을 지킬 구조를 가진 사람만 살아남는다는 점입니다. 이제 오늘 영상의 소재였던 은 폭락을 여러분 계좌 언어로 번역해드리겠습니다. 은이 37% 빠졌다는 건 시장이 갑자기 은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레버리지 포지션이 몰린 곳은 사람들이 논리를 믿는 속도가 아니라 청산되는 속도로 가격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QLD TQQQ도 똑같습니다. 나스닥이 좋아 보이는 논리가 넘칠수록 포지션이 과열될수록 작은 충격에 더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논리를 찾는 게 아니라 포지션이 과열됐는지, 변동성이 커졌는지, 지표 하나에 시장이 민감해졌는지 이걸 보는 겁니다. 그럼 지금처럼 AI와 금리 인하 투톱 같은 서사가 돌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서사가 맞을수록 한 번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맞는 서사일수록 시장은 사람들을 더 많이 태워야 하니까 중간중간 흔들어서 내립니다. 그 흔들림에 털리는 사람의 물량이 다음 상승의 연료가 됩니다. 여러분은 그 연료가 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연료가 아니라 엔진의 주인이셔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럼 지금은 위험한가요? 지금은 기회인가요? 둘 다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물가지표 한 방에 금리 인하 기대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러셀 2000 같은 위험 구간이 먼저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서사가 살아있다면 조정은 결국 재진입의 창이 됩니다. 그러니 결론은 단순합니다. 방향은 AI와 생산성, 하지만 방법은 분할과 조건, 이 두 개를 같이 가져가셔야 합니다. 또 이런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워시가 진짜 맵하면 어떡합니까? 그 가능성도 항상 열어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물평가보다 데이터 반응을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시장은 결국 금리와 유동성으로 움직입니다. 워시가 누구든 물가가 내려오고 고용이 과열되지 않고 금융 여건이 타이트해지면 금리 인하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물가가 다시 달아오르고 임금이 튀고 기대 인플레가 올라가면 누가 와도 매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답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지표의 흐름입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그럼 QLD와 TQQQ 중에 뭐가 더 낫습니까? 이건 실력 문제가 아니라 성향 문제입니다. 잠을 잘 자고 싶다. 변동성이 부담스럽다. 그래도 레버리지의 맛은 보고 싶다. 그러면 QLD가 더 맞습니다. 변동성을 감당할 자신이 있고 대신 규칙을 절대 어기지 않겠다. 분할과 일부 익절을 철저히 하겠다. 그러면 TQQQ가 더 강력합니다. 단, 둘 다 공통 원칙은 하나입니다. 레버리지는 한 번에 몰빵하면 투자 아니라 이벤트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질문.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오늘처럼 빠질 때 바로 사면 됩니까? 바로 이 질문 때문에 계좌가 터집니다. 오늘 은이 빠질 때도 바닥에서 산 사람만 기억되고 중간에 물린 사람은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건 바닥 맞추기가 아니라 하락이 멈추는 조건을 확인하는 겁니다. 가격이 멈추고 변동성이 줄고 시장이 지표를 소화하는 속도가 느려질 때 그때 분할로 들어가십시오. 이게 진짜 프로의 방식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워시라는 촉매와 PPI라는 데이터가 겹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줬습니다. 레버리지로 오른 자산은 촉매 안 하면 급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AI 생산성 서사가 살아있다면 디스인플레와 성장의 조합이 다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동시에 보는 사람이 QLD TQQQ로 살아남습니다. 한쪽만 믿는 사람은 상승장에서는 천재였다가 조정장에서는 사라집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실 건가요? 오늘 은 폭락을 남의 뉴스로 넘기지 마십시오. 내 계좌의 예고편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규칙이 있는 레버리지는 무기입니다. 규칙이 없는 레버리지는 폭탄입니다.
지금은 결론을 내리는 시간이 아니라 구조를 세우는 시간입니다. 그 구조 위에 QLD TQQQ를 올리시면 흔들리는 날이 와도 여러분은 공포가 아니라 기회를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